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11일 화요일 아침 9시 9분입니다. 어젯밤에 영상 제목을 참 잘 달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미국은 미국이고 한국은 한국이다. 그래서 한국하고 미국을 좀 분리시켜 놓고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뉘앙스로 말씀드렸는데, 역시 미국은 S&P하고 나스닥이 싸우는 과정이었죠. 그러니까 어제 한국은 중요한 저항과 추세선을 다 돌파한착 해버리면서 위쪽으로 방향성을 정하는 게 어제였다면은, 근데 반면에 이제 미국은 S&P하고 나스닥에 어떤 그 기싸움이 끝나지 않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기싸움을 했는데 뭐 딱히 이유는 모르겠어요. 보시면 그냥 이렇게 써 있어요. 기술주 급락 여파 등의 하락이라 써 있습니다. 딱히 시장도 이유를 찾지 못했다는 건데요. 어젯밤에 결과적으로 이겁니다. 나스닥이 S&P의 모가지를 붙잡고 끌어내린 꼴이 됐어요. 굉장히 좀 독특한 구조지 않습니까? S&P하고 나스닥이 보통 이제 같이 움직이지, 누가 하나가 주도가 돼서 끌어올리거나 끌어내리거나 이런 일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어젯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시장을 제가 한 1시 정도까지 보다 잤는데, 정말 재밌는 일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미국 장 열리면은 이제 이거를 같이 켜놓고 보고 있어요. 물론 이게 한 10분, 15분 지연이라서 당장의 그런 변화를 눈에 볼 수는 없는데, 대략적인 시장 분위기를 보려고 이런 걸 켜놓는데, 어젯밤 같은 경우는 이게 맨 장 초반에는 이랬어요. 장 초반에는 거의 뭐 S&P는 보합 아니면 상승이었고, 나스닥만 지 혼자 한 1.5% 가까이 빠졌단 말이죠. 그러면서 여기 FANG만 새빨갛게 빨간불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여긴 다 초록색이었단 말이죠. 여긴 다 초록색. 나머지 FANG를 제외한 화면의 한 4분의 3 정도는 전부 초록색이었다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이 붉은 빨간색들이 이 초록색들을 빨간색으로 물들인 그런 하루가 어제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진짜 치열하게 싸웠죠. S&P하고 나스닥이. 그러다가 이제 제가 S&P를 제가 여기서 잤습니다. 여기서 이 30분 봉이거든요. 이 자리가 한 새벽 1시 정도 돼요. 여기쯤에서 잤어요. S&P가 다시 보합으로 올라오길, 다시 상승 전환하길래, 야, 이거 오늘 밤도 이거 보니까 S&P가 나스닥을 끌어올린 모양이다 하고 잤더니, 제가 잠을 잔 이후부터 이제 나스닥이 S&P의 모가지를 붙잡고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끌어내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좀, 한국은 굉장히 강한 힘이 나왔죠. 근데 그러니까 미국도 어제 굉장히 강한 힘이 나왔어요. 단지 방향이 서로 다를 뿐이지. 보시다시피 이게 그 나스닥 선물이고 이게 S&P 선물인데, 중요한 라인을 막 어제 2개씩 붕괴시켰어요, 장중에. 물론 뭐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라인을 한 번에 그렇게 많이 급락시켰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뭐 되돌림이 있을 거다, 단기적으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강한 힘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죠? 강한 힘을 보였다는 거. 나스닥 13,800 여기고요. 이게 지난 며칠간의 30분 봉인데 이거 근처로도 못 가고 끝났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시작했거든요. 어제 나스닥이 위쪽으로 한 번쯤 올라가 주겠지, 뭐 최소 이틀은 테스트 하겠지 했는데, 이틀이 아니고 그냥 뭐 바로 스트레이트로 그냥 저항을 그죠? 한 단계, 두 단계나 건너뛰고, 지금 심지어 심각한 게 이제 여기 전저점을 붕괴시켰다는 게 심각한 거예요. 직전 저점 붕괴시켰다는 게. 이 자리가 5월 4일날 저점, 여기 붕괴시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이, 그죠? 이제 이 아래쪽으로 내려왔다. 12,400까지 열어놓고 보는 게 맞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젯밤에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이 자리, 이날 장대음봉의 저점을 깼다고요.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깨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깨지면 이제 하락 N자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 깨지고 여기서 어젯밤 버텨줬으면은, 그러면은,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서 또 쌍바닥 찍고 또 13,800 테스트하러 가나 할 수도 있지만, 어젯밤에 전저점 붕괴시켰다고요. 그러면은 일단 하락 N자로 갈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고, 하락 N자로 가는 와중에 여기 13,800을 붕괴시켜서 전고점을 못 넘었으니까 큰 그림으로 보면 대략적으로 요 박스권 안에 정도 머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좀 분위기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S&P가 이제 나스닥에 발목 붙잡혀 가지고 끌려 내려오고 있고, 그 와중에 한국은 무슨 지 혼자 홍삼을 먹었는지 어쨌는지 그러고 있고, 참 분위기가 묘해요. 하여튼 그래서 아무튼 보이는 대로 봐야 되겠다. 미국은 S&P는 아직도 안 죽었어요. 사실 S&P가 어제 1% 넘게 급락을 하긴 했지만,
깜짝 급락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떤 쇼패팅을 할 만한 근거가 아직까지 좀 없습니다. 예, 아직까지 그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 한 4120은 붕괴시켜야 뭐 쇼패팅을 좀 세게 해볼 수가 있는 거지. 4170도 안 붕괴시켰잖아요. 4170은 붕괴돼야 아 이제 무게중심이 좀 아래쪽으로 내려왔네, 이제서야 좀 아래쪽으로 쏠렸다. 4120 붕괴시키면 아 이제는 좀 세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지금 어쨌든 어젯밤에 4170 터치하고 그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의 의미는 좀 많이 퇴색되긴 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스닥이 붙잡고 더 끌어내리는 힘이 지금 강하다라는 게 어젯밤에 일단 보여줬기 때문에 솔직히 믿을 수는 없지만 아무튼 아직까지 엄밀히 숫자로 놓고 따지면은 죽을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는데 아직 죽진 않았다, 아직 숨은 붙어 있다, 아직 심지어 무게중심이 위쪽으로 쏠려 있다라는 거, 이런 거를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 그래서 아무튼 지금 약한 건 나스닥이니까 나스닥을 까야 되겠습니다. 그죠? 나스닥을 까야 되고 S&P는 아직 까면 안 된다. 코스피도 까면 되냐? 코스피도 아직까지 강하잖아요. 그죠? 코스피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디가 붕괴되거나 해야지 이제 뭘 할 수 있는 거지. 아무튼 코스피는 어제 장대 양봉으로 일단 뭐 돌파 한장을 시켜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글쎄요, 뭐 굳이 먼저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 여기 있는 그죠, 여기 지난 4거래일 동안 지켰던 4거래일 동안 못 넘었던 여기가 어떤 저항이지 않습니까? 뭐 보시다시피 한 번 정도 뭐 잡아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여기는 이런 추세선 위쪽에 있고 뭐 삼성전자 같은 것도 이미 일단 넘어는 갔잖아요. 아무튼 물론 어제 양봉이 페이크일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런 얘기는 이제 조금 있다가 뭐가 붕괴가 되고 나서 확인이 되고 나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아무튼 아직까지는 지금 조금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미국장에서 하락 마감하긴 한다 하더라도 어제 상승했던 게 워낙 강했기 때문에 어제 중요한 저항들을 다 돌파 안착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위쪽 우세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굳이 뭔가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뭐 여기 있는 이 전고점 뭐 433이라는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해볼 수는 있겠다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이게 지금 강하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각계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겠냐. 야 어제 미국이 하락했으니까 무조건 뭐 한국도 뭐 중국도 다 하락이야, 이게 아니고 아 미국 S&P는 아직 강하니까 S&P는 아직 지켜봐, 나스닥은 약하니까 나스닥은 까야지, 뭐 한국은 아직 강하니까 한국은 아직 지켜봐,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좀 각계 조금 좀 생각을 좀 서로 달리 하면서 지켜보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굉장히 독특했어요. 굉장히 독특했어.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신기한 모습이 나왔다. 정말 위쪽만 빨간색으로 물들고 얘네가 이제 아래쪽을 빨간색으로 물들일 줄은 몰랐는데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고, 여러분들 제가 했던 그거 변동성 지수 얘기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전히 그죠? 변동성 지수가 시장이 안정될 거면 빨리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변동성 지수가 20에 또 근접하고 있습니다. 19.7입니다. 그죠? 20에 돌파 한착하면은 이제 위쪽으로 날아가는 거고 뭐다? 폭락의 가능성이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스닥 변동성 지수는 나스닥 변동성 지수는 이미 26을 돌파 안착하긴 했거든요. 물론 턱걸이 안착이라서 좀 신뢰도는 좀 덜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25에다 줄을 껐네. 26.3 정도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하여튼간 이거 나스닥 변동성 지수인데요. 나스닥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는 일단 어제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나스닥은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터졌으니까 이런 라인 돌파 안착했을 거고, 이거 아직 안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것도 잘 보시긴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전저점 자리를 이게 쉽게 깨기가 어렵다고요. 그죠? 쉽게 깨기가 어려워요. 더군다나 이런 전저점 자리를 이렇게 장대 음봉 한두 개로 이렇게 깨기는 어려울 거라고요. 아무튼 이 양봉이 사실이라면 이런 식으로 아무튼 추세선이 올라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될 거고, 나스닥 변동성 지수고, 아무튼 이 S&P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오고 있다. 심상치 않다라는 걸 일단은 뭐 눈치는 채시긴 채셔야 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저점이 일단 높아지고 있겠구나. 물론 더 확인해야겠죠. 더 확인해야겠는데 심상치 않다라는 거. 그래서 S&P 같은 경우도 여전히 뭐 급락의 가능성이 열려는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미국장은 뭐 이렇게 뭐가 정해진 게 아니다. 싸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도 어젯밤에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거 한국 비트코인인데 장난을 좀 쳤네요. 한국은 역시 좀 하여튼 한국은 확실히 좀 투기적입니다. 보면은 어젯밤에 장난을 누가 좀 세게 쳤네요. 얘 같은 경우 이제 우측 어깨가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요? 하여튼 뭐 저 원화는 본압 안 하고,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제 달러를 봐야 될 텐데, 비트코인 달러화 어디가 중요하댔죠? 여기가 중요하죠. 여기가 중요한데 지금 이 라인을 어젯밤에 장대 연봉으로 깼다라는 게 중요할 겁니다. 이쯤 되면은 일단 한 번쯤 이제 요렇게 선을 그어 볼 수 있지 않겠냐, 요렇게 선을 그어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긴 한데, 그죠? 가능성은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돌파 안착에다 다시 붕괴시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 있는 요 라인이 지금 굉장히 어떤 중요한 저항이 되긴, 중요한 지지선이 되긴 됐는데, 이게 붕괴됐으니까 저항이죠. 이게 좀 굉장히 무거운 저항으로 인식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이제 이 라인을 좀 확정시킬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죠? 그래서 우측 어깨 완성의 가능성 여전히 좀 보긴 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분위기들이 심상치가 않아요. 물론 어제 한국 같은 경우 뭐 이걸 돌파 안착했으니까 손절했다, 숏을 손절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오늘 다시 이렇게 뭐 이 선을 다시 뭐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온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시 429.45를 붕괴시킨다거나 하면 뭐 그럼 그때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뭐 오늘 지금 이런 모습을 보고 쏙쓰리신 분들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거 쏙쓰려 할 수는 없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제 손절 안 하고 계기실 분들이었으면 미국이 하락할 것도 다 알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거 알 수 있냐고요. 어쨌든 어제 손절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쩔 수 없다. 뭐 어떻게 일단 기다려서 다시 잡아야죠. 그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전 개인적으로 이 정도 내려왔다고 해서는 429.45가 다시 붕괴가 되는 게 전 좀 더 확실할 것 같아요. 429.45가 한 번 더 붕괴가 돼야 좀 확실할 것 같고, 아무튼 제가 여기서 뭐 난리부르스를 추던 간에 어쨌든 간에 일단 한국장은 여기 정도까지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좀 한번 차분하게 보긴 볼 겁니다. 다시 429.45를 붕괴시키거나 하면은 이제 뭐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죠? 한국장 뭐 별로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고 쳐다보긴 할 거다. 물론 뭐 이런 식으로 내려와 갖고 이제 먼 미래에 보면 여기가 이제 절호의 매수 찬스였을 수도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모른다. 지금으로서는 모른다. 글쎄요, 물론 뭐 여러분들이 어떤 뭐 본인만의 기준을 잡아갖고 뭐 난 어디가 깨지면 뭐 손절을 할 거야라고 짧게 붙잡고 들어가는 거, 그런 걸 말릴 수는 없지만은, 아무튼 뭔가 확인하고 매수하는 관점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그렇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 정도 드렸고, 아무튼 그 미국 시장 여전히 싸움 지속 중이고, 싸움 지속 중이긴 한데 이제 S&P가 어디만 죽으면 되죠. 그죠? S&P가 한 4120 그 라인 붕괴시킬 때까지는 일단은 뭐 여전히 좀 혼조스러운 분위기는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여튼 그 와중에 지금 나스닥은 약하잖아요. 그죠? 나스닥은 까버리지고, 코스피는 아직까지는 뭐 좀 강한 편이니까 코스피는 일단 잠깐 좀 관망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어젯밤에 참 금리하고 뭐 이런 것들 안 봤죠? 어젯밤에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금리는 또 올랐네요. 하여튼 뭐 이런 모습들, 그 1.625와 지금 1.55 뭐 이쪽 부근에서 박스권 나오고 있는 모습들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번 체크만 하세요. 그리고 어젯밤에 그것도 한번 봤거든요. 하이힐드 채권 쪽을 보시면은 조금 심상치는 않습니다. 이 하이힐드 채권 가격이죠. 얘네가 이렇게 꺾이면은 이제 금리가 이렇게 꺾이면 금리가 이제 올라가는 건데, 채권 가격이니까. 하이힐드 채권 같은 경우도 얘네도 지금 우측 어깨가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어디를 붕괴시키기만 하면 되는데, 아직 그 어디를 붕괴시키지를 않아서 그렇지, 이 정도면은 얘도 우측 어깨의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고 보일 수가 있겠죠. 글쎄요, 여길 좌측 어깨로 잡으면 될까요? 좌측 어깨, 머리통, 그리고 우측 어깨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이힐드 채권에서 돈이 슬슬 빠져나가고 얘도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아무튼 보셔야 되겠죠. 이런 점들이 좀 보이더라라는 거 말씀드렸고, 아무튼 그래요. 이게 달러 인덱스도 그런데, 이게 보시면은 똑같습니다. 얘도 전저점 자리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런 자리를 장대 음봉으로 이거를
여기서 장대음봉으로 출발해갖고 이렇게 깨는 게 솔직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 반등하는지 여부도 좀 잘 보긴 봐야 되겠죠. 이런 점들 뭐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지금까지 아직 뭐 시장의 분위기는 확 그렇게 막 정해지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죠? 여전히 그 3월 말 4월 초부터 해서 시작된 그 위험자산 선호의 영향을 아직까지도 받고는 있는 겁니다. 그 와중에 이제 좀 나스닥 같은 게 이유 없이 지금 자빠지고 있긴 한데, 그죠? 아직까지 뭐 확실한 분위기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아무튼 좀 차분하게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작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뭐 제가 어떤 생각하는 그런 큰 시세나 이런 것들은 시동도 안 걸린 상태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시동 걸라고 하다 이제 어젯밤에 이제 시동이 확 꺼진 거죠. 어제 낮에 장대 양봉 맞으면서요. 뭐 그런 상황이니까 아무튼 뭐 조금씩 들이대면서 뭐 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 시장 분위기 워낙 강하니까 이런 장대 양봉씩 한 번씩 튀어나오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쇼베팅 하다 보면 까일 수 있긴 한데, 오늘 이렇게 음봉 나오더라도 이런 건 솔직히 어쩔 수 없는 거라고요.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주식시장에 들어오면은 겪어야만 하는 이제 그런 골 때리는 일들 중에 하나인 거고, 하여튼 이런 거에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어디 붕괴되거나 하면은 이제 무게중심이 좀 정해지면 그때, 지금 같은 경우는 아무튼 뭐 정점에서 잡아본다 그런 관점을 적용할 만한 그런 때도 아닙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삼성전자도 그래요. 삼성전자도 지금 그래서 이 라인 이거 붕괴시켰냐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걸 기준으로 잡으셔도 되겠네요. 삼성전자가 말씀드렸다시피 81,200원이라는 자리가 중요한데, 그잖아요. 삼각 수렴형이잖아요. 삼성전자가 삼각 수렴형에 여기 있는 이 아래에 있는 라인을 붕괴시키면은, 그러면은 뭐 강하게 하겠다, 이런 생각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접근하시든가요. 아무튼 삼성전자도 아직까지 이 선 위에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일단 몸 좀 사리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말씀드리고, 여기쯤에서 마칠게요. 궁금한 건 리플 남겨주시고요.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